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배우자 공제를 통한 상속세의 절세 절차에 대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증여재산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에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증여 재산 및 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받은 재산과 장애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은 가산되지 않는 증여 재산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기준을 볼 때 상속인은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을 상속가액에 포함시키고요.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에 대한 상속세 가산을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단순히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일 재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에 발생한 증여세에 이어 상속세가 또다시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공제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 재산을 증여를 할 경우에 그 배우자인 경우는 6억 원을 공제해주고 직계 존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인 경우는 2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각각 공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반드시 거주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증여 재산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은 상속 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재산, 즉 직계 상속인 경우에는 10년, 비상속인 경우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그런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 시점이 아니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 시점 이후에 부동산이나 재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상속세는 부담이 하지 않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상속공제액,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 이하의 재산이 사전 증여됨으로써 인하여 오히려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 개시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상속인은 자녀가 갑과 을 2명이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현황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갑에게 2014년 10월에 증여한 환급이 3억 원이 있고, 을에게 2011년 5월에 증여한 상장주식 2억 원이 있고, 또 손자에게 2017년 9월에 토지 1억 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2020년 7월에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한 이런 경우를 가지고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상속 재산의 가산할 증여는 얼마냐? 갑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돌아가신 날짜가 2024년 1월이므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10월 이전에 증여한 이후에 증여한 현금 3억 원, 그리고 5년이 안 된 며느리에게 2020년에 증여한 현금 5천만 원은 상속세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됩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보아 손자한테 바로 상속을 받도록 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에 해당될 경우는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는 40%의 할증 과세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인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은 상속세가 한 번밖에 부과되지 않는 결과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 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5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이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즉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상속공제 등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또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부동산 30억 원이 있고 예금이 10억 원, 대여금이 5억 원, 그 다음에 채무는 임대보증금 4억 원이 있고, 상속인은 자녀 둘이고, 상속 재산 중 10억 원은 손자에게 유증하고 장례 비용이 1천만인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은 부동산 30억 원, 예금 10억 원,
대여금 5억 원에서 임대보증금 4억 원 빼고 장례비용 1천만 원을 빼서 총 40억 9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공제액으로서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그래서 7억 원을 그 상속가액에서 빼서 상속세 과세 표준은 3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33억 9천만 원에 대한 세율은 최고 세율이 현재는 50%이고 거기에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빼면은 상속세는 12억 3,500만 원인데 할증 사전 세대 생략을 했기 때문에 할증 과세로서 12억 3,500만 원에서 30%를 할증해서 그 할증하는 과세액은 그 손자에게 10억 원 증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증 과세액 8,233만 3,300원 합쳐서 그 자진납부세액은 당초 얘기했던 12억 3,500에서 8,200을 더하고 그 법정 신고 기한에 할 경우는 3% 세공제해서 납부세액이 12억 7,700만 원이 상속세가 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10억 원의 예금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무려 8,20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자녀들이 상속받아 다시 2차 상속이 발생하여 손자들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를 고려하면은 미리 손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금이 이렇게 이제 상속세가 많은 경우 한 번에 내기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소위 말하면 물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대부분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 대상이 되면은 내야 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위 말하면 이제 분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으로 할 수 있고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부연납이란 뭐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기간 내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10년 내로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 중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10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액 중 일정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상속세 물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물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과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가업의 요건에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험한 기업으로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 평균 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은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 주주로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40%, 상장 법인인 경우는 20%입니다.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 피상속인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또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데 첫 번째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즉 5년 이상의 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 이상의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갖춰야 하며 또한 상속인의 요건으로서는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상속인이 가업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업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하도록 하며 이런 상속인의 조건을 배우자인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은 상속인의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로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갑 법인 주식 100억 원, 예금 등 금융재산 15억 원일 경우에 갑 법인의 현황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상속인이 15년 대표이사로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며 갑 법인의 자산 총계 중 사업용 자산 비율은 70%입니다. 물론 상속 채무가 있는데 그 경우에 임대보증금 4억 원이 있고 상속인인 경우는 자녀 2인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 2인은 그 가업 상속 요건에 상속인의 조건에 충족한다는 전제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금액은 100억에서 사업용 자산인 70%를 적용해서 70억 원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제 한도액은 30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액은 70억 원이며 그래서 상기 사례와 같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상속세 부담액이 46억 원이 되지만은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액이 14억 원으로 약 32억 원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은 5년간
고용 유지 및 사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자 상당액과 함께 상속세가 추징됨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두 번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째, 상속받은 주식을 지분이 감소된 경우. 마지막으로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액의 9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업상색 공제에 대한 소급해서 공제가 추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상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현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17회에 걸쳐서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에게 세금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꼭 부닥쳐야 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 채무는 1,000조가 넘어가고 가계부채 또한 2,000조가 넘어가는 정도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내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제대로 내고 있는지, 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꼭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때이라고 봅니다. 최근 이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금융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 1회 1,000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거래한 총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융 거래인 경우에는 금융본석원이라는 기관에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그 해당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이한 경우는 국세청에 바로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금융거래와 여러 가지 다른 행정기관의 모든 자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PCI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과 지출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특이한 경우에는 자료를 축적해 갖고 자금 출처 조사 등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사후 점검을 반드시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평상시에 세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전문가하고 의뢰를 하거나 반드시 세금을 내기 전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사업하고 관계없는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심하게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한 그 종합소득세 이러한 세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하는 분들을 한해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혹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 사항이 혹시 계시면은 마지막에 자막으로 제 전화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그런 알고자 하시는 부분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단 자문을 해드리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직면할 때 과연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현명하게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법은 항상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도 또 앞으로 또 바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 납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어떻든 과도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인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게 지금의 상속세의 과세 기준이었는데 최근 정부의 어떤 개편 방향으로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인적공제 상향은 물론 상속세 과세 방식도 상속인별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만 상속세를 부담하는 유산 취득 방식의 상속세로 개편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폭 변화되는 제도를 잘 검토해서 전문가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금융거래에 관해서도 그런 자금 출처 조사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금융거래인 경우는 모르지만은 혹시 가족 간의 금융거래,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간의 금융거래 이런 경우는 거래의 형태라든가 어쨌든 거래의 증빙 같은 거를 반드시 그때그때 잘 갖춰서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곤란한 상황이 안 되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상속인 경우는 보다는 사전 아까 말씀드린 10년 를 상속인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그런 어떤 사전 상속의 재산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내가 어떤 재산을 사전에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주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셔야 어떤 세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과도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그동안 이제 사례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그 세무 대리인들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그런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한 그 처리한 그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반드시 그 내 경우도 그 지금 뭐 적용되는 사례에 얼마만큼 그런 그 부분에 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현명하게 알아보시는 그런 사전 계획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대한연대에서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탈세 제보를 어, 저희가 국세청에 제시를 했는데 그 탈세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탈세 제보는 비밀로 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추진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동안 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처리 결과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그 대한연대의 단체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